해준다는데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고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시댁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주말에 시가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저녁 먹자고 모였고 새벽까지 술 먹고 술 취했다며 안 치우고 잤어요. 저는 원래 술을 안 좋아해서 안 먹고 시부모, 신우 2명, 남편 이렇게 신나게 마셨고요. 다음날 시모가 저 자는 방에 들어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야, 자니? 일어나서 어제 먹은 거 같이 치우자. 일어나봐라. 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려 하는데 갑자기 처음 겪어보는 정말 온 방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에 구토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내 팔을 잡아 끄는 시모한테 잠시만요. 너무 어지러워서요. 잠시만요. 하면서 구역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그러냐. 누가 보면 네가 제일 많이 마신 줄 알겠다. 얼른 일어나. 하며 웃으면서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아서 잡힌 팔을 팍 빼면서 잠시만요. 저 너무 어지럽다고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잠투정을 부리느냐고 네가 애냐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안 그래도 힘든데 저렇게 나오시니 서러워서 울면서 어지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했더니 소리 지른 것부터 사과하라고 꾀병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일어나서 뭔 상황인지 모르고 엄마 말씀하시는데 저보고 왜 누워있느냐고 하대요. 결국 몸을 일으켜보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침대에 토해버렸어요. 시모 소리 지르고 신우까지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침대에 토를 하느냐고 하네요. 결국 내가 내 손으로 울면서 119 신고했고 좀 있다가 구급차 와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선 이석증이라고 하더군요. 친정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전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서러움에 친정에 전화부터 했어요. 부모님 오셔서 오시고 저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 들으시고는 친정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셨죠. 남편이란 놈은 진짜 아픈 줄 몰라서서 그런 거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꾀병인 줄 알았던 거고 심각하게 아픈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신 거다.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혼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너도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버릇없게 했으니 서로 사과하고 끝나면 되지 않아? 이런 일로 찢어지는 게 가족이냐?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시전하네요. 사실만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시댁은 아직도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대로 링크 보낼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후기. 링크 그대로 시댁에 보냈어요. 본인들은 한 일을 그대로 읽고 나서야 신우이는 미안하다고 많이 아팠냐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렇다는 둥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 듣고 진정성을 1도 느낄 수 없었네요. 이미 친정 부모님은 마음이 돌아서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마음 약해질까봐 핸드폰 다 압수하셨는데 물론 저도 연락할 마음 없고요.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남편이 전화했다가 저희 엄마한테 쌍욕만 듣고 그냥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저런 시댁이 있는 집에 가서 결혼생활 유지할 마음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픈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공감 능력도 없는 인간하고는 제 인생 걸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할 겁니다.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침대에 토하고 있는데 왜 토하냐고 화내고 있는 그 장면이 계속 꿈에 나올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순간이. 그리고 시모에게 말하고 싶네요. 며느리는 다 잘 때 일 시켜야 하는 존재고 아프면 꾀병 먼저 의심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지 본인 딸도 꼭 그런 대접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제 몸부터 완벽하게 회복하고 지금 이 상황도 극복 잘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글쓴이가 직접 신고 못하고 그냥 쓰러졌으면 게으르게 또 자빠져 잔다고 내버려뒀을 듯. 사람이 119 불러달라고 호소하는데 그거 안 해주는 이유가 당장 일 시켜야 해서인 집안이랑 어떻게 상종을 합니까? 아들 부부 자는데 며느리만 깨워서 설거지하자 한다고요? 아프다는데도 꾀병 취급하면서 막상 진짜 아픈 것 같으니까 소리 지른 거 사과해 소리치는 게
무슨 정신병자 집안인가요? 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문제는 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여준다고 해서 깨달을 것 같아요? 전혀. 인터넷에 가정사 올린다고 적반하장 욕할걸요? 당장 헤어지세요. 두 번째 사연. 시조카 봐달라며 회사 그만두라는 시누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6개월 차, 아직은 새댁인 사람입니다. 시댁 문제로 조언 구해보려고요. 상견례 후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지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집에서 애교를 담당하고 있는 막내 아들 남편은 조심스레 합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시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시부모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모시고 살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이 형님 댁 애들 2명을 키워주고 있는 거였어요. 아주버님 내에는 일이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야근이 잦고 밤샘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건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주일의 절반은 조카들이 어머님 댁에서 자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어머님하고 사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시조카까지는 안 돼. 같이 있으면 시조카 육아까지 나한테 넘어오게 될 거잖아. 아무래도 학가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힘들고 귀찮아도 저녁상 꼬박 차려야 할 텐데 그런 건 감수할 수 있다 쳐도 내가 퇴근하고 시조카 수발까지 들고 싶진 않아.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당연히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합가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먼저 상황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집살이? 저희 시어머니 그런 거 없으십니다. 생활 방식이나 시어머님 말투 등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어디 가서 시집살이 심하다고 말하면 혼날 정도로 편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었죠. 문제는 최근에 터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게 되셨어요.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처럼 돌아가실까봐 매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이 모실 줄 알았습니다. 왜? 애들 때문에요. 맞벌이고 퇴근이 늦기 때문에 형님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기들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합가하지 않겠냐는 게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얘기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사실 아주버님도 형님도 상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부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방이 2개고 계약이 내년에 끝나면 이사를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만 어머님과 애들을 맡아줄 수 없느냐고 여쭤보셨다 하네요. 계약이 가을에 끝나니 약 1년간입니다. 물론 어머님을 모시는 문제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도 되고 아직 아기가 없고 빈 방이 있으니 어머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정리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조카들은 아니죠. 안 그래도 우리 부부는 양육 문제 때문에 아기는 1명만 낳기로 진작에 합의를 본 상태거든요. 시어머님께는 건강 문제로 인해 죄송해서 부탁드릴 수 없고 친정엄마도 일하시기 때문에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조카 2명? 순간 내 평온한 결혼 생활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맞벌이인데 어떻게 애들까지 내가 봐. 말이 돼? 했더니 당연히 신랑 대답 못하죠. 그리고 신랑도 어머님은 모시고 싶으나 조카들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상 아주버님 댁이 딱 1년만이라 하며 그 뒤에는 본인들이 모시겠다고 하며 부탁을 하니 거절하기 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또 나서주셨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진 하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누구와 살지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조카들까지 봐달라고 하는 건 쟤들 살지 말란 얘기와 같다며 아주버님을 혼내시더군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어제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올케는 올해 아기 가질 계획이라면서 그럼 일찍 회사를 그만둬도 큰 차이 없는 거잖아.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하고 물론 너희도 신혼이니까 좀 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 알아. 근데 땡땡이 네가 딱 1년만 눈 감아주면
너희도 형네도 둘 다 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형님,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이 보장돼요. 그리고 나중에 복직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권고사직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만두면 그냥 잦은 퇴사라서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시잖아요. 외벌이로는 아기 키우기 힘든 거. 그래서 아주버님 내에도 맞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시조카들 보자고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는 돈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형님이 아무리 생활비 보태주신다고 해도 제 월급만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아기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대출 받은 것도 갚고 집도 사고 하죠. 라고 했더니 형님도 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 근데 사실 딸로서 엄마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다. 염치 불구하고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개념 없이 하던 사람이면 나도 확 잘라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댁 식구들 모두 매우 상식적이고 서로 피해 안 주며 살려고 노력하며 그간 좋은 모습만 보고 좋게 생각한 사이거든요. 진짜 한편으로는 아주버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나한테 얘기했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나도 살아야겠는데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요? 아주버님이 1년이라고 했으면 정말 1년인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나는 못 모신다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 해도 어머님 모시는 일은 싫지 않을 정도로 어머님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고요. 그런데 시조카들까지 1년은 자신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싫습니다. 내 조카들도 별로 예쁜 거 모를 정도로 애들 안 좋아하는데 시조카 2명을, 그것도 일주일에 절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 될 게 뻔한 상황을 알겠다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죠. 남편과 저는 조카들까지 봐줄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거절해야 할지가 현재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까요? 경험해보신 분들 현실적이고 적절한 조언 부탁해요. 추가. 많은 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과격하게 표현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모든 분들의 생각이 같아서 오히려 제가 바보짓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전화드려 설명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시면서 미안하다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오늘 아주버님 댁과 시누이 불러 말씀하시겠다 하세요. 당신이 차라리 애들은 안 봐주고 말지 어떻게 저한테 회사 그만두라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네요. 시댁 식구들이 상식적이라 말했던 건 그동안 정말 그랬기 때문이에요. 형님도 한 번도 저에게 텃세 부리거나 일부러 부려먹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깜빡하고 놓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어머님과 문제 생길 만한 것들은 중간에서 막아주셨고요. 시누이도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면서 항상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시고 집안 행사 때도 같이 일해주시고 아마도 다들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니 잠시 이성을 잃었던 걸로 생각해요. 만약 어머님께서 따로 불러 말씀하신 뒤에 저에게 또 같은 얘기를 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땐 정말 형제간에 싸움 나는 거겠죠. 의견 주신 분들 덕분에 빨리 결단 내리고 상황 수습 시작했어요. 후기. 현명하신 시어머님 덕분에 모든 상황이 하루 만에 정리됐어요. 일단은요. 나중에 또 얘기 나오면 그때는 저도 막장 동서가 될 작정이에요. 어제 저녁에 어머님께서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불러 완전 선전포고 하셨더라고요. 큰아들 부부 잘 살라고 당신 힘들어도 손주들 봐준 건데 자기들 살자고 어떻게 동생 부부를 궁지에 모느냐고 한바탕 하셨대요. 시누이한테도 엄마 그리 생각하면 이런 문제 만들지나 말라고 확 쏘아붙이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 당장 다음 달부터 애들 안 봐주겠다고 그러셨다네요. 진심은 아니시고 그렇게 말해야 2번 다시 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던지셨다 하세요. 그러면서 저 둘째 며느리 원망하지 말라고. 자식 낳았으면 알아서 책임지고 엄마는 내 자식의 자식이니 힘들어도 봐주는 건데 왜 멀쩡히 잘 사는 애들까지 고생시키려 하냐고까지 말씀하셨다 하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전화로 상황 설명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또 얘기 나오면 바로 얘기하라 하시면서 당신 자식들이 남의 집 귀한 딸 마음고생 시켰다면서 미안하다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어머님만큼은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로 얘기하니
미안하고 고맙다 하네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 형이고 사이 껄끄러워질까봐 단칼에 잘하지 못해 제 마음 상하게 했다며 다음에 말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해요. 현명한 저희 시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오리불고기해서 내일 아침에 드리고 출근해야겠어요. 조언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같은 문제로 글 올리는 일 없도록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댓글: 참 해도 너무하네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한테 온 식구들이 짐을 떠넘기네요. 조카 둘이요? 내 자식도 키우다 보면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1년은 뭐 짧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를 다각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이제 갓 새 식구 된 며느리한테 희생을 한 마음으로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사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 댁에 살림해주고 애들 돌봐줄 입주 아줌마 들이세요. 애들 케어가 들어가니 돈은 큰형님에서 가장 많이 내고 나머지 금액은 신우랑 님네가 같이 분배해야죠.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며느리 인생은 호의라고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집안인데 좋은 거절은 없습니다. 남편 내세워서 바로 잡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